네, 지금 1심의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백 기자, 우선 선고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방금 2시 50분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오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요? 이미 구속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 구속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 김 여사가 받은 혐의는 세 가지였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공모했다는 혐의, 그리고 명태균 씨로부터 공짜로 여론조사를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그리고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알선 수재 혐의, 이렇게 세 가지였는데 네. 도이치모터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무죄, 그리고 정치자금법 혐의 역시 무죄, 그리고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던 특가 알선 수재 혐의는 일부 유죄가 인정되어서 네.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일단 뭐 큰 틀에서 세 개 혐의였는데 지금 세 개 혐의 가운데 두 개가 무죄죠. 주가 조작이 무죄고 그다음에 정치자금법 위반이 무죄가 되고 지금 알선 수재에서 지금 두 건이 지금 유죄로 판단된 건데 혐의별로 좀 자세히 좀 전달해 주시죠. 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행위에 김 여사가 가담, 공모했다는 혐의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재판부는 이 혐의를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먼저 2010년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주가 조작에 관여를 했는 자, 그리고 2010년과 2011년 각각 주식을 매수한 행위, 이렇게 세 가지 혐의를 들었는데 네. 첫 번째, 두 번째 혐의의 경우에는 이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다. 네. 공모했다 그 시세 조종 세력과 김 여사가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두 번째 행위 그리고 세 번째 행위 각각 하나투자증권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행위에 대해서는 역시 증거, 그러니까 독자 판단으로 매수한 것이고 시세 조종 세력과 연락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첫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행위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도 면소가 선고가 됐는데 네. 하나의 주문이 선고된 것이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가 되었습니다. 요약하면은 시세 조종 세력과 공모한 증거가 없다. 이런 이유로 무죄가 선고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주가 조작 관련돼서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여론조사 관련돼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있었죠. 이 부분도 무죄가 됐죠. 그렇습니다. 김 여사가 받은 게 정확히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입니다. 이건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자금법 외의 방법으로 이 정치자금을 챙기면은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재판부는 이 여론조사의 경우에 이 정치자금으로 제공받았다 이렇게 보려면은 그 사람한테만 전속적으로 제공이 되어야 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가 명태균 씨가 여러 사람에게 해설사항을 같이 돌리는 것을 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도 같이 줬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만 준 게 아니라 같이 돌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얻은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무죄가 나왔습니다. 지금 알선 수재는 조금 복잡합니다. 어느 것은 인정이 됐고 어느 것은 인정이 안 됐고 이런 부분이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 물품을 받은 걸로 있던 혐의가 나왔었는데요. 전성배 씨를 통해서 받은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 총 8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또 총일교로부터 청탁을 받았다. 이 청탁 대가로 받은 것이다. 이런 게 혐의의 일부였는데요. 재판부는 이 중에 일부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에 샤넬 가방을 받은 혐의, 그리고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거. 이 점은 다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네. 이 부분도 청탁에 대가했다. 이렇게 인정을 해서 일부 유죄가 선고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판사는 유죄 부분이 있다고 서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보니까 특검이 구형한 형량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지금 판사는 고민한 겁니까? 네네. 일단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릴 때 그 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선고형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게요. 검사는 사실은 공소를 제기를 할 당시에 모든 것을 사실 인정을 하고 증거가 인정된다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구형을 하기 때문에 검사가 선고하는 그 구형보다는 통상적으로 선고형이 판사의 선고형이 낮은 게 일반적입니다. 네. 근데 이 앞서 보신 지금 세 가지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지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령 그리고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무죄가 나왔고 하나만 이제 샤넬백하고 목걸이 부분만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선고형이 구형보다는 많이 낮아진 상태고요. 네. 양형 부분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사실은 뭐 지금 재판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감경 사유로는 진지한 반성과 초범인 점 그리고 수수자에게 강요를 한 적이 없다는 점 이 부분이 이제 감형 사유로 얘기가 됐고요. 반면에 이제 가중 사유에 있어서는 공정함,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하는 최종 목적이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지위가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을 들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징역 1년 8월에 뭐 압수, 뭐 추징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 김건희 여사의 재판 이런 것과 관련돼서 또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른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네네. 오늘 일단 1심 결과로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일단 이제 세 가지 결과가 나왔는데요. 처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자본시장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검찰의 부실 수사, 중앙지법에 있어가지고 이게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재판에 있어가지고 어떤 결과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부실 수사 여부가 조금 사회적 여론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강해질 수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조금은 아직 판결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추후 네.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지금의 증거 인정으로 봐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약해지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 의미가 있는 부분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있어가지고 기부행위를 사실은 법의 이익을 제공한 행위 등으로 폭넓게 보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판례를 통해서 조금 범위를 좁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설시한 이유를 보면은 이익을 제공한 것뿐만이 아니라 피고인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기속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는 만큼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항소심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일단 이 건과 관련돼서 오늘 뭐 김건희 여사 1심 선고가 나와서 이거 한 건은 일단 지금 1심이 끝난 건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아직 재판이 더 있죠? 지금 김건희 여사가 민중위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 3건입니다. 이번이 한 건 나온 것이고요. 네. 오늘 선고가 나온 사건 외에도 2023년 3월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의 집단 당원 가입을 요구했다는 정당법 위반 사건이 하나 있고요. 예. 나머지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으로부터 뭐 금품을 수수하고 공직 임명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이른바 매간 매직 의혹으로 기소돼서 지금 변론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